제가 이런 말을 또 한번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그럼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선행을 제대로 했으면 점수가 잘 나왔을까요? 이런 거를 한번 역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많거든요. 얘가 선행을 고등학교 와서는 선행을 안 했더니 내신이 팍 떨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대부분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는 중학교는 보통 절대평가라서 원점수가 좀 높게 나와서 얘가 수학을 잘하고 있다라고 부모님들이 착각을 하다가 고등학교 오면 상대평가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라 똑같은 실력인데 그게 이제 상대평가로 등급화돼서 내가 확인하냐 아니면 절대평가로 점수화해서 확인하냐 그 차이거든요. 아이 실력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역으로 선행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가령 이제 중학교 중에서도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 중에 보면 막 평균이 뭐 30점, 40점 이렇게 나오도록 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대부분 아이들이 고등선행은 많이 못하더라도 중등선행까지 밀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가령 어떤 애가 중학교 2학년이다. 그러면 보통 선행이 중학교 2학년이면 2학년 1학기다. 그러면 2학년 2학기를 나가든지 3학년 1학기를 나가든지 3학년 2학기를 나가요. 그럼 2학년 1학기 것까지는 선행이 됐어요. 근데 학교 시험을 보면 점수가 만약에 어렵게 내는 학교라서 좀 이게 그 줄세우기가 된다면 점수가 안 좋아요. 가령 평균이 40점 어렵게 내는데 뭐 잘한 애들은 100점, 90점도 받는 애가 있는데 얘는 선행을 했고 여러 권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제 50점밖에 안 나와요, 점수가. 그럼 이제 선행을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요? 혹은 선행을 못해서 내신이 안 나왔다라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고2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고1 과정은 선행을 많이 해요, 보통. 아무리 느려도 고1 과정은 여러 번 반복하거나 어느 정도는 진도를 빼줍니다. 뭐 강남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고1 과정 시험을 보면 선행을 충분히 얘가 여러 번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뭐 3등급, 4등급 나올 수도 있어요. 왜 1등급을 못 받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본인이 이제 수학 실력이 떨어지거나 심화 능력이 떨어지면 선행을 했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선행을 많이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도 많아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보면 뭐 수투 혹은 뭐 미적분까지 중학교 때 하고 왔는데도 일반고 내신 성적은 3, 4등급밖에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이제 선행을 얘가 했냐 안 했냐가 내신 성적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선행을 얘가 했다고 내신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행을 해야 되고 정말 얘가 수학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선행도 뽑아야지 가능한 거고, 예를 들어 아주 극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화 능력이 가득 차 있으면 선행을 못해도 최소한 내신 성적은 거의 1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 하는 그 선행만으로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심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선행을 안 해도 내신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재수부 스님이 또 말씀을 해주시기를 중학교 때까지 미적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상하를 나가고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수원 수투까지 하고 그리고 2학기 때부터 미적분 정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과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과 수능에서 1등급을 받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해야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선생님이 거의 18년 동안 재수부 위주로만 많이 수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감이 좀 떨어져요. 이렇게 중고등학생 학습에 대해서 감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재수부 같은 경우는 이제 1학기, 2학기, 3학기 혹은 4학기까지 있어서 각 학기가 한 3개월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재수생들은 1학기, 즉 3개월 동안에 그 수능 전 과정을 개념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3월부터 한 5월 혹은 6월까지 3개월 동안에 수능 전범위니까 3권이죠, 보통. 수원 수투, 뭐 미적, 혹은 수원 수투 확통. 요 3권을 3개월 동안에 개념 정리를 학원에서 끝내줘요.
그럼 아이들은 그 개념 정리를 들으면서 개인 학습을 하거든요. 평균적으로는 기본 정석이나 바이블, 센수학 이런 걸 가지고 또 개념 다지기를 해줍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재수 선생님의 관점에서는 이제 어떤 개념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한 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상하를 하고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수원수투를 이렇게 나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번은 배우고 온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 정도 속도로 이제 진도를 나가도 따라갈 수 있는데 일반 이제 처음 배우는 중학생들이 고등과정을 그 정도 속도로 나가는 건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고1 과정 정도만 하더라도 중학교 과정이랑 연계성이 높아서 어느 정도 속도를 내더라도 고2 과정, 즉 수원수투부터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속도가 많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속도적인 문제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감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를 소화를 하니까 그 정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중학교 때 그런 진도를 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행을 나갈 필요가 없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심화 능력이 가득 차서 심화를 충분히 진행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행 여부에 상관없이 고등학교 내신을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저는 학생들을 많이 봐서 느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심화 능력이 없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화 능력이 없다면 선행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학생들은 심화 능력이 부족해서 1등급을 받기도 많이 힘들고, 그러면 이제 노리는 게 한 2등급, 3등급 정도를 노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정도 내신을 이제 노릴 때 좀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 여러 바퀴를 회전을 하다 보면 많이 익숙해지고, 심화 능력이 비록 부족해서 낯선 문제가 나오면 빨리는 못 풀지만 여러 번 유형들을 반복해서 그걸 머릿속에 좀 암기하다시피 익숙하게 들어있으면 문제를 보고 풀 수 있는, 빨리 어느 정도까지는 풀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기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화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어차피 킬러형의 문제들은 본인들이 풀 능력이 많이 부족하니 차라리 어느 정도는 선행을 뽑아가지고 반복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내신을 들어갈 때 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수학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행이 문제가 아니라 현행도 못 따라가는 사태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많이 부족한 학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까지는 뭐 쉽게 하더라도 중학교부터 속도가 느려지고요. 그러면 그 속도가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느려져요. 한 중1 과정, 중2 과정, 중2 과정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들어가면서부터 속도가 많이 느려지게 되고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느려지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정말 많이 느려지고 고등학교 2학년 과정부터는 아예 못 따라가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느린 거죠.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심화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다른 무언가도 많이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중학교 때 의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기본 개념 위주로라도 진도를 좀 어느 정도는 뽑아준다면 선행을 빨리 뽑는 목적이 아니라 차후에 현행을 따라가는 과정, 얘가 중학교 입장에서는 비록 선행이 있지만 이 속도가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선행이 현행이 됐다가 나중에는 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진도 자체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수학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수학 실력이 낮은 학생들은 어느 정도 좀 속도를 좀 붙여가지고 쉬운 거 할 때, 가령 초등학교 거 어차피 얘가 최상위도 못하고 수학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개념밖에 못한다면 속도를 좀 붙여가지고 초등학교 쉬우니까 그거를 좀 빨리 끝내고, 중1 거 쉬우니까 중1 거 좀 더 빨리 끝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중2부터 한계에 부딪혀서 속도가 좀 느려지더라도 중3, 고1 느려지더라도 한 고2 때 가면 이제 현행 진도랑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선행을 좀 빨리 뽑더라도 점점 속도가 느려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심화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행을 뽑아가지고 반복해가지고 학교 시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내신을 좀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복습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